컷이라는 게 있어요. 컷은 뭐냐면 그림 A와 그림 B가 바뀌는데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딸깍하고 바뀌어 버리는 거. 그걸 컷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디졸브라는 게 있는데요. 디졸브는 무슨 뜻이냐면 그림 A와 B가 있어요. 그림 A와 B가 아까처럼 딸깍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두 번째 이미지가 천천히 나타나는 효과 있죠. 그걸 바로 디졸브라고 불러요. 순식간에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딱 바뀌죠. 그냥 딸깍, 딸깍. 중간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자, 요렇게 연결되는 걸 컷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컷. 그림을 연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냥 아무런 효과 없이 A에서 B로 그냥 딱 바뀌어버리는 거. 요걸 컷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디졸브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디졸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면 몇 가지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레이어를 4개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 아무 레이어나 선택하고 앞쪽으로 가면 조그만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트랜스폼이라고 있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트랜스폼. 걔도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요. 들어있죠? 트랜스폼. 트랜스폼. 물론 텍스트 트랜스폼도 열면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요 5가지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아주 기본이 되는 트랜스폼 안에 들어있는 기본 속성. 예를 들어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이렇게 글씨가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치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위치. 자, 위치는 영어로 포지션이죠. 포지션. 보면 내가 움직이면 포지션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값을 기억해 놓고 여기 값을 기억해 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게끔 내가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크기를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투명도를 조절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씨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회전을 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레이어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본 속성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요게 프레임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되겠어요. 요거를 꼭 외워 놓으세요.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요 5가지 용어가 포함될 거예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이 레이어의 지금 중심점은 어디 세팅되어 있느냐 하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0동그라미 타겟 모양처럼 동그라미 십자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중심점이에요. 예를 들어 솔리드를 선택하면 솔리드는 아마 정중앙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요 중심점. 여기에다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일단 용어는 외워 놓으세요.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고 앵커 포인트는 중심점을 얘기합니다. 자, 포지션은 위치예요. 위치. 자, 여기서 드래그해도 위치 값이 바뀌고요. 여기서 이 숫자를 직접 드래그하면서 움직여도 위치가 바뀌어요. 어느 쪽에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레이어의 위치라는 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포지션. 스케일은 크기잖아요. 사이즈. 사이즈를 스케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스케일이 지금 기본이 100이죠. 모든 레이어의 기본이 100으로 들어오고 이제 나 키우고 싶어.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앵커 포인트는 어떨 때 중요하느냐? 스케일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중심점이 코너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솔리드, 노란색 솔리드 같은 경우 내가 움직여봐요. 얘는 지금 정중앙에 중심점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죠.
이거는 옮겨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죠. 로테이션은 회전이에요, 회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 중심이 어디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모양이 달라지겠죠. 지금 이 텍스트는 아까 스케일하고 똑같이 코너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도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심점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면 난 이게 아니라 여길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여기 툴바에 보면은 여기 카메라 모양으로 생긴 거 옆에 보면은 약간 이걸 뭐라고 되지? 이렇게 뭐 스티치 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걸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중심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중심점은 이 가운데 타겟 모양으로 된 중심점을 잡고 직접 잡고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세팅하고 다시 화살표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이제 로테이션이 중심점이 다른 곳 아까처럼 여기가 아니라 가운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길 중심으로 돌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5번째 오파시티. 오파시티는 뭐냐면 투명도예요. 이거는 트랜스페런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깜빡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0에서 100이었다 0에서 100이었다 0에서 100이었다 하면 애니메이션이 깜빡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런 걸 할 때 기본 그림을 연결하는 기본 방법이 컷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디졸브라는 방법은 A와 B가 점점점 나타나면서 사라지면서 이렇게 점점 변하는 방법을 디졸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졸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파시티 값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파시티 값이 필요한 거예요. 안 보였다가 점점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 트랜스폼에 있는 5가지 용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키프레임. 키프레임은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프레임을 보는 거지 30프레임을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에요. 30프레임을 빠르게 한 프레임씩 보는 그림이 되는 거지. 어떤 특정 값을 기억시킬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주는 걸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글씨가 점점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오파시티.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키프레임은 오파시티라는 글씨를 앞쪽에 보면은 요 동그라미 요게 약간 스탑워치 모양의 아이콘인데 뭐 동그란 버튼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색깔이 바뀌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기억이 돼요. 요걸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요게 만들어졌으면 여길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여길 다시 누르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기억시켰어. 오파시티 0을 기억해. 오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치로 와요. 두 번째 위치를 온다는 얘기는 내 타임 마커를 다른 위치, 같은 자리를 계속 숫자를 바꾸면 애니메이션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단축키로 한번 이동해 보죠.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1초 뒤에 글씨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내 현재 위치에서 1초 뒤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축키로 어떻게 가느냐,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를 누르면은 10프레임씩 간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가 정확하게 1초 뒤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이라고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드래그해서 100에다 맞춰도 되고요. 자, 이러면 처음은 0이었고 지금은 100이니까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0일 때 한 번 생겼고요. 100일 때 한 번 생겼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얘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요걸 디졸브라고 합니다. 요게 디졸브 효과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것, 그냥 뭔가 그림이 나타나는 거 페이드 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페이드 인. 사라지는 건 당연히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말고 솔리드에다가 똑같이 디졸브를 2초짜리 디졸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1초부터 자, 오파시티 보시고요. 오파시티 찾아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오파시티 값이요. 노란색이 점점 나타나야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2초 동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초 뒤로 내 파란색 현재 타임 마커를 2초 뒤로 이동시켜야죠. 자, 단축키로 이동해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60프레임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2초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수치가 1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 앞은 계속 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지만 있어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없어도 뭐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얘는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1초 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레이어 자체가 보이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 레이어가 보이는 인점이 있는 위치에 가면 이미 42%의 오파시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림이 딱하게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처음부터 생겨나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 갑자기 탁 생기면서 동시에 42%에서 100%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점은 특히 디졸브 인점은 보이는 지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보이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타나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걸 디졸브라고 부릅니다.